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낮, 그리고 저녁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향상,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과학적 웨이트, 과외 시간 김정민입니다. 학생분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은 과외 시간. 우리는 과학적 웨이트를 위한 과외 시간. 오늘은 세 번째 방송으로 이전 방송에서 약속드린 대로 기초대사량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방송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첫 방송부터 순서대로 청취하시면 이해가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방송에서 들려드린 영양학적 지식 중 영양학에서는 다이어트 식단, 근육 성장을 위한 식단이란 없다. 단지 인간으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명의 유지, 기능의 유지를 위한 에너지원과 영양소의 공급만이 존재하며 사람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지난주와 이번주 모두 다르다. 다이어트 근육 성장이 아닌 영양학 그대로를 이해하게 되면 다이어트 근육 성장이 아닌 나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의 비밀. 기초대사량이 무엇인지 알지만 실제 적용을 시키는 트레이너의 수는 매우 적은, 아마 과외 시간을 경청하시는 여러분 역시 더욱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기에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는, 영양학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영양학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존재하는, 그렇다면 왜 공부는 했지만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영양학을 뒤로하고 어디에서 들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오히려 지식으로 기억하고 맹목적으로 따라하는가? 그 비밀을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초대사량,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한다.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량으로 보통 휴식 상태 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초대사량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기초대사량은 개인의 신진대사율이나 근육량 등 신체적인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은 체중 1kg당 1시간에 1kcal를 소모하고 여성은 0.9kcal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70kg의 남성이 하루에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은 70kg의 남성이 시간당 70kcal를 소모하며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1680kcal가 되고 체중 50kg의 여성이 소모하는 양은 50kg의 여성이 시간당 50kcal를 소모하며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1080kcal가 된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하루에 소모하는 총 에너지의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체중 조절을 위해 무리하게 굶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초대사량을 줄여나간다.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역효과를 주게 된다. 이보다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초대사에 쓰이는 에너지 외에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량을 활동대사량이라고 하며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한 양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량이다. 우리가 흔히
맛집 등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스마트폰에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지식 백과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평소 여러분이 듣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처음 듣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단어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 역효과를 주게 된다. 또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만이 들리고 지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고 집중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억하지 않는 습관에 우리 뇌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아도 배터리는 소모되며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등 사용을 하면 배터리 소모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배터리 소모가 커지게 되면 절전 모드에 돌입하며 여러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스마트폰. 우리 인간의 기초대사량을 스마트폰 배터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김정민이라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켜져 있기 위한 배터리의 양이 기초 배터리 양입니다. 카카오톡을 하고 유튜브 등을 본다면 기초 배터리 사용량으로는 24시간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에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해주게 되죠. 이제는 인간 김정민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루를 살아가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으며 생존하기 위해서 내 몸의 모든 장기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초열량이며 소비되는 열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 기초열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근, 즉 심장이 쉴 틈 없이 펌프질을 하며 혈액을 순환시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세포들에 산소와 에너지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폐는 산소의 공급 그리고 간은 저장된 영양소와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물질로 전환시켜 공급을 해주며 각 세포는 그러한 열량을 소모시키면서 생존과 더불어 김정민 저의 몸의 기능을 유지시켜 생존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능이 유지되기에 생존을 한다. 그럼 기능은 생존 말고 다른 기능은 없는 것일까?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서 근육세포 또는 장기세포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급. 어제 운동을 해서 근상처를 발생시킨 근육의 회복을 위한 회복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 세균 등의 침입에 맞설 수 있는 면역 기능의 유지 등 말 그대로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모든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초열량이며 기초대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초대사량보다 적은 열량을 섭취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해드린 각종 우리 몸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다이어트 시 지방을 사용하게 하는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 사용하게 하는 기능의 저하, 근육 성장을 위한 운동 후 회복, 성장을 위한 기능의 저하, 기초대사량에 해당하는 열량의 공급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몸의 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기능이 저하되며 여러분이 원하는 다이어트, 근육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에 맞는 열량의 섭취가 필수인 이유를 이제 이해하게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영상의 제공이 없는 과외 시간을 청취하는 여러분은 이미 지식인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과학적 인체 지식을 통해서 지금보다 나은 발전을 통해서 행복까지 누리게 되는 과정을 걷게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존을 넘어 각종 기능의 유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방의 사용인 다이어트, 근육의 성장을 위한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도 기초대사량만큼의 열량은 섭취가 필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침대에만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죠. 한 사람의 인간, 성별, 나이, 직업 등에 의한 개개인의 삶, 활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은 오히려 적은 인간의 삶. 가만히 누워있을 때 기초대사량만큼의 열량만 있으면 생존하고 기능이 유지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을 하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량보다 많은 양의 열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기에 더 먹어야 하는가? 활동을 하기에 추가적으로 열량을 쓰기에 기능 유지를 위해서 추가적인 열량을 섭취해야 하는가? 가만히 두었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니 배터리 광탈이 이루어지고 절전 모드에 들어가서 작동되지 않는 기능들이 많으니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충전을 시켜주고 있는, 결국 우리의 몸도 기초대사량의 열량만큼의 열량 공급으로 생존 기능 유지, 활동을 하기에 또한 생존과 기능 유지를 위해서 그만큼의 열량을 추가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을 합한 일일 섭취 열량. 이 부분을 더욱 정리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학교 등교, 출퇴근길, 가사일 쇼핑, 데이트, 그리고 운동을 하는 우리는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열량 외 기능 유지를 위해서 더욱 많은 양의 열량이 필요하며 그것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을 합한 일일 섭취 열량이 된다는 것.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를 추가하자면 다이어트, 근육 성장 시 각각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기능, 근육의 회복 기능 등 그러한 기능이 유지되고 각 장기와 세포들이 기능을 유지하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을 합한 일일 섭취 열량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됩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찾았던, 지도받았던 트레이너 또는 다이어트 코치라는 이름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여러분에게 기초대사량보다도 적은 양을 먹게 하였을까요? 지금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또는 대회 준비를 하는 선수들도 있을까?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 사용하는 기능의 저하로 지방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기본이며 각종 기능의 저하, 소화 기능의 저하에 의한 소화불능, 장 기능 저하에 의한 변비, 면역력 저하에 의한 피부, 모발, 각종 감기 등에 대한 노출, 근육의 회복을 떠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저하에 의한 근세포 내 단백질 사용에 의한 근손실 발생까지. 그들은 왜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을 합한 일일 섭취량을 공급해 주어야 하지만 그들은 왜 다이어트를 하는 일반분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 바로 여러분에게 기초대사량보다도 적은 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영양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몇 가지를 외워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 한 장만을 들고 전문가의 탈을 쓰고 여러분의 몸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그러한 영양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대사량, 활동량, 일일 섭취열량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되지 않은 트레이너와 다이어트 코치, 방송 등에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 이야기하는 또는 옆집 언니의 다이어트 스토리, 그리고 회사 동료의 다이어트 스토리에 등장하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의 합은커녕 기초대사량에도 미치지 않는 열량, 더욱이 일일 섭취 열량을 구성해야 하는 3대 영양소와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아닌 현미밥, 닭가슴살, 야채, 오히려 적은 양도 부족해서 편식을 통한 영양소 결핍까지 부추기는 사람, 미디어, 그리고 여러분의 트레이너, 여러분의 친구. 과외 시간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은 이제 무지한 선택이 아닌 무지한 사람이 주는 정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 사람의 직위나 외모만으로 현혹되고 또는 다수가 행하고 있다고 해서 믿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과오를 이제는 범하지 않는 지식인의 대열에 오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양학을 모르면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알려주는 대로 먹으면 되죠. 참 편안합니다. 하지만 영양학에 대해서 이해가 시작되고 알게 되면 그만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전문가인 줄 알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보는 방송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내용을 내보내는 방송,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을 하는 생활, 운동까지 우리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을 합한 일일 섭취량을 섭취해야 하며, 그러한 양을 공급하지 않을 시 신체 기능 저하에 의해서 소화 불능에 위한 에너지 소화 흡수, 장 기능 저하에 의한 소화 흡수 및 변비, 심장의 기능 저하에 의한 비정상적 심박, 뇌 기능 저하에 의한 업무 생활 저하, 여러분이 원하는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 사용하게 하는 기능, 근육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사용하며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근육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렇게 드세요. 근육 성장을 목표로 할 때는 이렇게 드세요. 영양학을 모를 때 할 수 있는 질문과 영양학을 모르기에 나오는 답변들, 그 정도 수준의 만남들이 이곳 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이제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하던 근육 성장을 하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을 합한 일일 섭취량, 영양학과 생리학 등 우리 몸에 대한 모든 것을 동시에 이해해야 영양학도 이해할 수 있는, 정작 몇 가지 외워서 시험만 보고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들, 어디에서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 듣고 그것이 지식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과외 시간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청취하시는 세 번째 방송 초반에 읽어드린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지식백과 내용, 기초대사량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대사량,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한다.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량으로 보통 휴식 상태 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초대사량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기초대사량은 개인의 신진대사율이나 근육량 등 신체적인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은 체중 1kg당 1시간에 1kcal를 소모하고 여성은
0.9kcal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70kg의 남성이 하루에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은 70kg의 남성이 시간당 70kcal를 소모하며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1680kcal이고 체중 50kg의 여성이 소모하는 양은 50kg의 여성이 시간당 50kcal를 소모하며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1080kcal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70kg의 남성이 시간당 70kcal를 소모하며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1680kcal이다. 그렇다면 체중 200kg의 고도비만의 사람은 체중 1kg당 1시간에 200kcal를 소모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4800kcal가 된다. 1시간마다 햇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버리는 과외 시간을 청취하며 지식을 늘리고 있는 여러분은 벌써 이상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나의 일일 섭취량을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하는 걸까요? 네 번째 방송에서는 여러분 개인이 섭취해야 하는 일일 섭취량 계산 방법, 그리고 체성분 검사 인바디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영양학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첫 방송부터 순차대로 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온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을 여러분을 위한 과외 시간, 지금보다 나아지는, 그렇게 행복하게 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네 번째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과외 시간, 그 세 번째 방송,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을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요. 문명이 발달될수록 단점은 지식이 아닌 것들 역시 쉽게 접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을 위한 과외 시간, 좋은 아침, 낮, 저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